이해관계 또는 자신과 관련된 일이라면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게 되죠. 이런 사소하지만 중요한 변수가 정확한 진단을 막을 수 있죠. 그렇다고 외부 자문을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경우의 수가 워낙 많아서 그래요. 정답은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가장 잘 알 수 있고 올바른 평가를,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책임 또한 질 수 있죠. 외부의 그럴싸한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철학, 정답이 없다면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주변 현실을 보면서 유연하게 변화에 대처하면서 지속력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리 나쁠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의 철학, 두 번째는 유연해야 됩니다. 주변의 현실을 전혀 보지 않은 것은 위험할 수 있죠. 누구 말 듣고 회사 운영하다 망한 사람 많이 봤고요. 반대로 자신의 고집 부리다 망한 사람도 봤어요. 극단적으로 반대의 경우가 되잖아요. 둘 다 사실은 존재합니다. 조언해주는 사람이나 조언을 받은 사람이나 누가 정답인지는 사실 몰라요. 이런 경우 자신의 철학과 플러스 주변 세상의 트렌드를 읽으며 유연하게 대처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살아남아야 미래가 있는 겁니다. 자, 영어 훈련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영어 훈련을 해야 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죠? 그러면 자신의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제가 말한 철학이라는 건 뭐 칸트 이런 사람 말한 거 아니에요. 철학적 사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왜 내가 영어를 하는가부터 해서 고통스럽게 영어를 꼭 배워야 하는 건가? 고통스럽지 않고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건 없는 건가?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철학이 있죠. 그거와 현 트렌드를 보고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현 세계의 트렌드는 제2외국어로 영어를 훈련하는 사람들은 20억이 넘죠. 그들 중에 가장 모범이 되는 나라는 아무래도 유럽입니다. 가장 성공률 높고요. 알다시피 독일이나 핀란드 같은 경우는 70% 이상의 국민이 영어를 합니다. 중국의 미친듯이 소리 지르는 진짜 이상한 크레이지 잉글리시나 일본의 꼭 전자제품 같은 난도질하는 조그맣게 분석하는 이 분석 영어는 시대가 지나간 이상한 트렌드들이에요. 세계적인 트렌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계적인 트렌드는 억지스러운 학습이 아닌 자연스러운 노출에 의한 습득을 유도하고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스럽지 않다는 겁니까? 철학적으로도 아주 좋은 거예요. 억지스럽다는 것은 강제성을 담을 수밖에 없고요. 강제성은 무조건 반복을 유도하죠. 반복이라는 건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반복과 암기는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반인륜적인, 이건 반인륜적인 거예요. 반인륜적인 그러한 철학과 반대되는, 기본적인 철학과 반대되는 이런 방법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생은 어떤 것도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어가 트렌드인 거죠. 그럼 트렌드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어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런 어떤 것들 등등등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우리가 외부라는 어떤 검증 기관을 굉장히 공신력 있게 보지만 실제는 아닐 수도 있다. 그들은 잘못 판단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 있고요. 이제 외부의 평가가 왜 또 중요한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No matter what your situation, 당신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whether you are insider, 당신이 내부자든 outsider, 외부자든 you need to become the voice, 당신은 어떤 목소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That challenges yesterday answers, 어제의 해답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미는,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목소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는 정답이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Think about characteristics. 그 특징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 characteristics that make outsider valuable. 바로 outsider, 외부자를 가치 있게 만드는 to the organization, 어떤 조직에 가치 있게 만드는 특징이 뭘까요? There are people, 그들은 사람들이에요. 역시 who have the perspective, 근데 관점을 갖고 있어요.
see the problem, 문제를 보는데 the insider, 내부자들이 too close, 너무 가까워서 to really notice, 정말 알아채지 못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그 문제를 보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There are the ones, 그 사람들은 who have the freedom, 자유롭게 point out, 지적해내죠. These problems를 지적할 수 있고 그리고 criticize them, 그들을 비판할 수 있어요. Without risking their job, 잡을 잃거나 그들의 커리어, 어떤 자신의 커리어에 있어서 그들의 위기를, 리스크를 가하지 않고도 비판할 수 있죠. 외부자니까. Part of adopting the outsider mentality, 외부자의 그런 마음가짐, 마음 상태, 그런 멘탈을 적용한다는 거, 일부 적용하는 것이 아마도 forcing yourself, 너 스스로 look around your organization, 당신의 조직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해줄 거예요. With this dissociated, 이렇게 연관되지 않고 분리돼서 they're less emotional, 그렇게 연관되지 않고 덜 감정적인 퍼스펙티브, 관점을 가지고 조직을 여기저기 look around 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If you didn't know, 당신이 모른다면, your coworkers, 동료를 모른다면, 그래서 feel bonded them, 그들과 이렇게 연결된 게 없다면, your shared experience, 당신의 경험에 의해서 그들과 뭔가 유대감이 형성되는 거에 그런 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what do you think about them? 당신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You may not have the job security. 당신은 물론 이 잡에 대한 어떤 안정, 직업 안정이 또는 confidence, 어떤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Speak your mind. 당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매니지먼트, 경영진에다가 관리자들에게 말하기에는 조금 내가 잡의 어떤 security, 안정이나 또는 자신감이 좀 없거든. 그럴 수 있죠, 분명. 그렇다면 you can make this outside assessment. 이러한 외부자의 평가 마인드, your organization, 당신의 조직에 대한 외부자의 평가의 방식을 on your own, 그냥 독자적으로, 그냥 혼자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얘기한 대로 잡의 안전성이나 어떤 솔직히 뭔가 마음을 터놓고 말하기에는 뭔가 잡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고용 안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확실히 좀 안 들기도 하고, 그럴 때는 이러한 외부자의 평가 방식을 당연히 조직이 하는 거죠. 평가를 하는 거죠. 혼자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자기 생각에 말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용하는 거죠. What you determine, 당신이 무엇을 결정할까? To advance your career, 당신의 커리어를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결정하는데 이용할 수 있겠죠. 외부자 마인드로 자신 회사를 보는 거죠. 내가 이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사람으로서 본다면 좀 더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를 알고 싶을 때, 정확하게 현 상황을 알고 싶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아주 간단한 방법은 외부자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위험합니다. 외부자가 정확히 그들을 안다고 보기 힘들고, 이들에게 돈을 줘서 한다면 이들은 어떻게 자기가 문제를 억지로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래서 잘못된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답은 자신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의 정답을 가장 잘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아까 보았듯이 내가 외부자라면 이런 관점에서 자기를 봐도 좋고요. 그러나 가장 그것과 함께 자신의 철학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것을 하는가, 내 일을 왜 하고 있지부터 시작해서, 그래야 철학이 있는 이유는 방향타예요. 가고 있는 방향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방향성. 그리고 방향성만 있으면 됩니까? 한 곳을 가서 이제 목적지예요. 쭉 간다 직선으로,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항상 주변이 바뀌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불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불기도 하고 계속 변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배들은, 특히 항해하는 세일 도시 있는 배들은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어요. 다 이렇게 갑니다. 계속 방향을 정해놓고 돛을 바람에 따라 움직이면서 변화를 주는 거죠. 주변 현실을 보는 겁니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죠. 이 두 가지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선택했을 때 문제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트렌드를 못 읽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영어 훈련 어떻게 할지 정말 말이 많잖아요. 누구는 이렇게 해라, B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라, 너무 말이 많잖아요. 그럼 뭐로 해요? 여러분들이 결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때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은, 쉽다고 말하죠. 그렇지만 자기 철학적 사고를 우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영어를 공부하는가? 그렇죠? 꼭 고통스럽게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왜 독해만 해야 되는 건가? 뭐 기타 등 있죠. 내가 영어를 왜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우선 갖고, 됐죠? 그러고 나서 현 트렌드는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발음은 어디서 불고 있고 현재 물결은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그러면 이 트렌드를 따라가면 결국 원하는 목표에 갈 수 있는 거죠. 트렌드를 보지 않고 그냥 그것만 가면 여러분들은 이상한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시험 영어예요. 여러분들의 시험 영어는 그냥 무작정 독해만 하잖아요. 이거는 영어 공부가 아니에요. 이것은 방향성도 없고 시험 끝나면 여러분들은 영어를 버립니다.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 놓고 그리고 쉽게 버립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군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경우도 한 번 살고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에 10년을 투자해서 버린다면 얼마나 이거 호구 같은 짓입니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절대 버리지 마시고 유럽 사람처럼 평생 영어를 친구로 가지고 가세요. 유럽의 사람들이 50% 이상 또 70% 이상의 영어를 한다고 하니까 그걸 좀 유념해 둘 필요가 있겠죠. 또 생활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꼭 생활 영어 하면은 이상하게 하얀 땡큐 이런 것만 해가지고 생활 영어도 암기해서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발음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사람도 많고요. 말씀드렸다시피 24억 인구가 영어를 합니다. 그 중에 원어민을 빼면 대략 20억 정도 되는데요. 20억 인구들이 발음이 다 달라요. 그러니 그런 어떤 허상을 잡지 마라. 어느 나라도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죠.